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해서 채워질까요? 지금이라도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물 붓는 걸 그만두던지 항아리를 깨던지. 안녕하세요. 속기부부의 끼녀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과 결혼하지 마세요. 절대 피해야 할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연애를 시작하면 한 번쯤은 결혼을 상상해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연애와 결혼은 같을까요? 저는 전혀 다르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애는 이런저런 분들 되도록 많은 분들과 경험을 하고요. 결혼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 보는 눈을 키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막상 연애를 하다 보면 그게 정말 많이 어렵죠.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커버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사랑이 다 된 것 같은데 헤어지질 못하고 이 사람과 결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자신은 없고 그냥 사람 고쳐 써보자 라고 하면서 단점을 커버해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냉정하게 세 가지 유형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걸러야 하는 세 가지 유형. 첫 번째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개선할 의지나 상대방에게 맞춰갈 의지가 제로인 사람들이에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그 말은요. 나는 너한테 맞춰줄 마음이 없어. 너가 맞춰. 라는 아주 이기적인 말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애인일 때는요.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나를 리드해주니까 되게 좋아요. 엄청 그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맞추면 저 사람의 인생에서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상대를 맞춰주면서 그렇게 연애를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그걸 바로 의뢰 연애라고 합니다. 연애할 때는 의뢰 연애가 가능해요. 근데 결혼해 보세요. 평생 을로 살 자신이 있으세요? 사람이 평생 을로 살 수는 없어요. 결혼은요, 서로가 배려하면서 맞춰가는 거지 어느 특정 누군가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람, 도박, 술을 해도요, 굉장히 뻔뻔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해서 채워질까요? 지금이라도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물 붓는 걸 그만두던지 항아리를 깨던지. 두 번째는요,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은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완벽하다고 착각을 해서 사과를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연애를 하면서 우리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사과해야 될 일이 생겨요. 잘못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서운하게 했기 때문에 사과할 일이 발생하는 건데요. 사과하는 게 어색해서 안 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데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람은 용기가 안 나서 못하는 겁쟁이고요. 때론 비겁한 겁니다. 지금이야 이해해보려고 하시겠죠. 표현이 서툰 사람이니까 내가 이해해보자. 그래,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해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시잖아요. 결혼을 하면요. 이상하게 사과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양말을 거꾸로 벗어서 너무 미안해. 설거지를 제때 하지 않아서 너무 미안해. 변기 뚜껑을 닫아놓지 않아서 너무 미안해. 등등 정말 유치하고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게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나는 못한다? 평생 서운함을 참고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중에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남자든 여자든 반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표가 없어. 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 거야. 솔직히 요즘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간혹 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자기 인생을 주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조금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재벌집 막내 아들이어서 물려받을 재산이 너무 많아서 나는 지금 탱자탱자 놀아도 미래가 걱정이 없어 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할 말이 없지만 이건 예외고요. 평민이고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목표도 없이 그저 하루살이처럼 그냥 오늘만 살아요. 저축도 안 하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돈을 쓰면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연애할 때 자유로운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요, 굉장히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혼은요,
서로가 하나의 탑을 쌓아가는 팀플이에요. 그런데 목표가 없는 사람과 탑을 쌓는다? 그럼 방향성도 없이 어떻게 탑을 쌓으실 거예요? 두 가지가 발생을 해요. 내가 혼자 탑을 쌓거나 내가 쌓는 탑에 상대는 젠가를 해서 이걸 무너뜨리거나 결국엔 내가 힘들거나 무너지거나 두 개 다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목표를 꼭 이루는 데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실패를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목표가 있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사람을 만나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을 내가 진짜 뜯어 고쳐서 사람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요.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경험자로서 결혼하면 마음고생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결혼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요. 꼭 믿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